네, 오늘 신기한 기후학교. 앞서 노래를 퀸의 Don't Stop Me Now 들려드렸는데요. 이분도 멈추시게 해서는 안 되죠. 이웃집 태양광 소식 전해주시는 전문가입니다.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동안 우리 그 어려운 바이오 에너지 이야기 매번 나오실 때마다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네. 오늘은 태양광 이야기네요. 네. 네, 바이오 이야기는 또 우리 추워지면은 그때 듣도록 하고 햇살이 있는 동안 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제가 여는 말을 쓸 때 정상숙 사무국장님이라고 하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고치셨더라고요. 이사님으로. 그래서 네. 뭔가 많은 신상의 변화가 있으셨나 보다 했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를 하던 거에선 퇴직을 하고 같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그 이사로 취임을 제가 스스로 했는데 한 이유가 현장 상황을 좀 운영에 반영하고 싶은 의지가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낙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 원래 실무자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 모든 에너지 전환 활동가들이 보통 1인 3, 4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랜만에 쉬다 보니까 정말 좀 쉬고 싶어갖고 그동안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집 옥상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아, 예. 옥상 정원이 아니고 네, 옥상 텃밭. 네. 꽤 커요. 아. 네, 꽤 큰데 그 옥상 텃밭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상토랑 막 흙을 섞는 작업을 삽으로 했거든요. 네네. 삽으로 했더니 어깨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많은 농사를 짓는 거는 아니고 뭐 호박 2개, 뭐 수세미 1개, 오이 2개 이렇게 이웃들과 저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엄마가 꽃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야생화도 좀 많이 심어놓고. 근데 그 옥상 텃밭이 작은 거를 하는데도 농사라는 것은 때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일처럼 오늘 왕창 해버리고 네. 다음으로 미뤄서 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침마다 제가 옥상이다 보니까 물을 줘요. 옥상은 비옥하지가 않으니까 물을 주는데 생전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알람 시간을 맞춰놨잖아요. 제가 까먹을까 봐. 그렇게 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저희 집 옥상에서 제가 햇빛 농사도 지어요. 네. 그럼 1kW, 아, 1kW 네. 태양광을 짓고 있는데 햇빛 농사를 짓는 것도 좋고 옥상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꽃을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그 제 먹거리와 또 제가 쓰는 전기는 생산하는 햇빛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쩐지 딱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지난번보다 활짝 밝아지셔서 여행을 다녀오셨나 했는데 네. 사무국장 실무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사무국장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농사 일이 사무국장 일보다 덜 힘든가요? 훨씬 덜 힘들고 네. 훨씬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에너지 외에는 네. 머릿속에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날씨도 봐야 되지. 네. 예. 또 막 유튜브 보면 어떤 걸 어떻게 재배하더라 보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1인 3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실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업무가 네. 정말 많고 맞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네. 그러신 듯해요. 네. 예, 오늘 기후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것에 우리 돈 9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옥상마다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청년 일자리도 늘리자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옥상 태양광, 2번 옥상 전광판인데 여기 청취자분들 문자를 좀 보면요. 6619님.
제 아들이 태양 전지 전공했는데요. 좋은 실적 올려주기를 고대해 봅니다. 1번 옥상 태양광. 아드님이 태양 전지 전공이면은 이쪽으로 좀 그쵸? 이 정답 맞히기 쉬우셨을 것 같아요. 5624님이 밭농사 짓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풍년이 되기를요 하셨고요. 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붕 태양광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말씀 주셨고요. 아까 5787님 강릉에서 돌아오면서 여주쯤 오니까 OBS 들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연 소개했더니 친구들이 이야기 나오니까 난리입니다. 신기하고 행복한 모습들이에요. 모두 OBS 청취해야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 7957, 5875, 5408, 6198님 모두 새싹 문자들이신데 전부 1번 옥상 태양광 보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 정답은 선생님 몇 번인가요? 1번 옥상 태양광입니다. 네네네 옥상 태양광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뭘 해도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저 예전에 선생님하고 바이오 에너지 얘기하다가 선생님께서 몇 억이 이것밖에 못 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이요 그랬잖아요. 1억만 넘어가면 저는 숫자 개념이 약해지는데 다 큰 돈. 심지어 9조 7천억 원 이러면 아무 감이 안 옵니다. 네. 저는 이게 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22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조 7천억 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옥상 태양광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미국 달러로 보니까 70억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예산에서 이 한 개 사업이 얼마 정도의 미국 예산의 비율을 차지할까를 계산해 보니까 0.44%더라고요. 0.44%요. 네, 이 옥상 태양광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할 때 융자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 예산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또 나눠봤어요. 이건 나눠보면. 총 예산인 거죠. 신재생에너지 관한. 그랬더니 예산으로 나눠보니까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0.06%더라고요. 아이쿠야. 한 개의 사업이 미국에서 그 옥상 태양광에 지원되는 사업이 0.44%고 우리는 모든 재생에너지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0.06%인 거죠. 아이고야. 네. 이게 그러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건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광에 관한 모든 걸 신재생 에너지까지 막 다 풍력 다 끌어모았을 때 전체 국가 예산의 0.06%.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은 그 재생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태양광 요거 하나만 딱 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옥상 태양광만 본 네. 거죠. 옥상 네. 태양광 딱 하나만 했을 때 0.44%면 네. 거기에 목적이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태양광의 목적이나 거기에 선정된 사업 내용을 좀 요약된 걸 제가 좀 봤어요. 네네. 봤는데 목적이 일단은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나쁜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감축하는 데 있었고 또 저소득층의 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차원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라는 건 워낙 주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그것도 참.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넣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차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거기에 나온 수익을 재투자를 하든지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개를 잡은 거죠. 기후위기, 에너지 복지, 또 에너지 전환, 또 하나가 일자리 창출.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런데 약간의 불만은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네. 이 지구의 탄소 감축에 큰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될 나라인데 여태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가지도 않은 주가 있었단 말인가 하고 참 그렇죠. 기가 막히는 그렇죠. 심정이 정부 지원 솔직히 사업. 조금 있습니다. 그 주수를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꽤 많았어요. 25주인가 뭐 아이고. 꽤 많았었어요. 네, 참.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름이면 폭염, 겨울이면 혹한, 그래서 뭐 네. 에어컨도 돈이 많이 들고 난방도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그 저소득층이 더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태양광 사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저희 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네. 그 사업에 투자되는 건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은 에너지 복지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택 지원 사업이나 건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신청을 하고 건축주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입자한테 그렇겠어요. 혜택이 네, 없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이 옥상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옥상 태양광에는 세입자 혜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태양광 햇빛 전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 주인한테 그 사용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복지 차원이 아닌데 그런데 경기도는 좀 다른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 경기도요? 예, 경기도에는 그동안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있었어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경기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도비 30, 시군비 50%를 매칭해서 20%의 자부담만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에너지 자립마을은 하호에는 3kW 태양광을 설치해줘요. 네. 그러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마을 회관에는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해줘요. 아, 그러면 그 이익은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거고요. 그걸 태양광 전기를 팔아서 마을 주민들 기금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에너지 복지 예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마을을 지원하는 복지지 저소득자들 층을 위한 복지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옥상 태양광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태양광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에너지원 중에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네. 석탄이나 석유나 원전 같은 거는 다 에너지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태양광은 양지에 앉아 있었다고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햇빛은 공짜니까. 예, 햇빛은 공짜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은 가능한 게 한 번 설치할 때 지원이 나가면 그 뒤에 20년, 30년은 계속 쓸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지원이네요. 지속 가능하고 그야말로. 또 저는 사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이나 한파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과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송효섭님이 아까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출석 체크하기에는 좀 민망했어요. 그냥 차로 이동하면서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출석 체크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하셨는데 송효섭님 그 바쁜 와중에 들쭉날쭉 퇴근을 하시는데도 방송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출석 체크가 중요한가요?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진짜 고맙습니다. 송효섭님. 1089님 오늘도 계속 퀴즈 정답 보냅니다. 꿈에서도 쌀 당첨되는 꿈 꿨어요 하셨는데요. 저희 쌀은 1부, 2부 퀴즈. 1089님 4부, 5부 퀴즈는 마스크. 그러니까 근데 이거 틀림없이 갑니다. 1089님 틀림없이 매일 한 분씩 다른 분께 드리니까요. 한 번은 꼭 갑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1089님.
자, 5부, 4부에 이어서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과 옥상 태양광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선생님, 그 4부에서 아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태양광이 에너지 복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 좀 더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이나 한파는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쌀이나 반찬을 이렇게 배달하는 봉사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저소득층인 뭐 그 건물 그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상관없이 저소득층이라면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도 느끼지만 기후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바라보거든요. 네. 하는 것도 되도록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누구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생존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평상시에 항상 생각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3kW 태양광을 이렇게 올리면 어르신들은 특히 전기를 작게 쓰니까 이게 좀 남아요. 남다 보니까 4인 가족이 쓰고 남다 보니까 보통은 거기에 맞춰서 전자제품을 사요. 아. 늘려가요. 가전제품을 계속 늘려가는데 아, 전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더 사게 되는. 남아도니까 아까우니까. 아,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낭비잖아요. 소비에서도 낭비인 거고 탄소 중립이라는 거에서도 역행하는 거고 모든 것에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요게 햇빛 전기 저금통에 좀 세이브가 됐으면 좋겠다. 저금하듯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집집마다 태양광 돌리다가 남는 전기는 햇빛 예. 전기 저금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한전에서 그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전기 저금통에 들어가면 이 전기 저금통이 모여지면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하니까 전기 절약하는 기쁨도 있는 거고 네. 누군가는 또 좋은 태양광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기분도 좋은 거고 네. 여기에 만약에 세제 혜택까지 들어간다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네, 좀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기부도 좋지만 남는 전기를 팔 수는 없나요? 그게 원래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아. 그 금액을 세이브 해갖고 일정 금액 현금화할 수 있는데 네. 현재 한전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kW 미만의 그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각 담당자들의 답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정책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그래서 거네요? 이걸 듣는 한전 직원들은 명쾌한 해석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정말 남는 전기 팔아도 된다 그러면 태양광 네. 많이 설치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그걸 현금화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선생님의 아름다운 햇빛 전기 저금통 아이디어에 팔 수는 없냐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저희가 또 이 미국의 옥상 태양광 지원 정책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우리 프로그램에 햇빛 발전 협동조합 대표님, 이사님들 다 나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모아놓은 것 같네. 이미 다 연구하고 다 하셨던 얘기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광 사업 음. 보니까 이게 지역 특성에 맞춰서 비영리 법인 위주로 하더라고요. 네. 그 비영리 법인이 60개 기관이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네. 주나 기관들이 선정이 됐는데 일단은 이 에너지 옥상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기후 위기도 있지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취지가 큰 거잖아요. 아, 네. 그것도 있는 거고 기후위기에 관한 것도 있는 거고 또 에너지 분산을 시키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거의 이제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걸 많이 썼더라고요. 사업 내용 요약에 보면은.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특이한 걸 봤던 게 거기는 부족 연합체예요. 부족연합체요. 부족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인디언 마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겠죠. 네, 네. 부족 연합체인데 그 부족 연합체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중앙 집중화하겠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봐도 부족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분산 그 자체가 분산형이 분산형이지. 맞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 소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중앙 집중형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좀 부럽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선정될 때 이 심사하는 과정도 매뉴얼이 딱 나와서 몇 점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논의나 이런 걸로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공모 사업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선생님 많이 심사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이 신청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심사 당해봤어요. 아, 네. 주로 신청을 해보셨으니까 네. 아 이게 어떻게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겠다는 게 상상이 되셨겠네요. 네. 그 미국 정부에서는 70억 달러를 투자하고 네. 에너지 맞아요. 요금 절감액이 맞아요. 80억 달러다 그러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흑자가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바이든 있지? 정부가 70억을 투자를 하는데 네. 이분들 그 수혜 혜택을 받은 분들이 그 에너지 절감 비용이 8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 전체로 보면 흑자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다른 거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원 비용이 계속 안 들어가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 대로 태양은 20년, 공짜니까. 30년 네, 태양은 공짜니까 네, 네.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복지 혜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복지를 30년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 그 태양광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저희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우리 집에도 설치하고 싶은데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베란다에 작은 태양광 설치하고 싶은데 어디서 지원을 신청받을 수 있지? 그러는데 지금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파트 태양광 하고 싶어도 15층 아파트의 중간 7층이라서요. 그것도 가운데 있는 건물이라서 못합니다. 그러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생님 답변을? 사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요. 네. 태양광으로 그늘이 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위아래 옆에서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빛반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OBS에서 한번 그거 윤은상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규명을 했고 그걸로 상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빛반사가 나무와 똑같은 정도의 반사 정도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네. 된다. 그리고 태양광의 각도를 조절해서 최소한의 그 뭐죠 밑에 그늘이 지게 할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우리가 이웃끼리 서로들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갈수록. 큰 그늘이 아니다. 네, 그렇게 큰 그늘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규제가 좀 저희가 보기에는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고 그런 안 좋은 규제들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이번에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아쉬운 게 작년까지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제 주변에도 하신 네. 분들이 있어요. 저도 1kW가 그거 330짜리 3개에서 1kW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요. 사실 예산이 빠진 거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데 시군 중에 베란다 미니 태양광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시군청에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패널 하나로도 500이 넘어가는 굉장히 좋더라고 베란다 태양광이. 네. 500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1kW를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름에는 저희가 항상 누진 구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1kW 태양광 설치하면서부터는 5, 6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누진 기간
기간을 구간을 안 넘기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네. 누진 구간이 있으니까 네, 태양광을 맞아요. 쓰면은 집에 네.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게 그 구간을 안 넘겨서 안 넘겨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네. 낼 수 있게 되네요.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랬다 보니까 정말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 누진 구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는 참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그렇게 됐고 또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두 개의 사업이 크게 나오는 게 있는데 주택지원 사업과 건물지원 사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택지원 사업은 지역의 그 협동조합이나 그 인터넷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건물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인터넷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마감이 됐을 거예요. 주택 지원 사업은 마감되는 게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이번에 에너지공단에서 지열을 신청받았는데 1분 만에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땅의 열기로 예, 에너지를 예. 만드는 지열이요.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그래도 5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5분 만에 마감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택에 태양광을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 건물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 하면 올해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에 신청해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지원하면 거의 다 됐는데 네. 요즘은 실사를 나가서 그늘이 많이 지거나 이러면 또 안 안 되는 될 건가요?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50% 정도가 줄어서 한 1,400여 가구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에서 34억을 추가로 예산을 만들었어요. 예산을 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더 많은 2,579가구인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부, 경기도 도비, 시군비 합쳐서 내고 30%의 자부담이 있어요. 작년보다 퍼센트가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59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기회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에요. 갈수록 자부담 비율이 전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3kW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시면 미리 지역에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에 연락해서 내년에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1분, 4분 만에 마감이 되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설치하고 네.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고 맞아요. 지금 의식이나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아요. 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계속 제가 전자파 막 재면서 다녔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문제 거 없다. 문제 막. 없다는 거 다 알고 그게 누진 구간을 차단한다는 것도 알고 많이들 알고 3kW면 4인 가구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민도가 높아졌는데 정부에서 좀 정책의 흐름을 잘 만들면 재생에너지가 크게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에 옥상 태양광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것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완전히 동의하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 일자리를 20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자국 내 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옥상 태양광을 통해서도 그 20만 개 일자리에 더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여기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그전에도 있었고 2,000명의 청년들 기후 청년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후 봉사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어쨌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에 관계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갖는 청년 2,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기후 그 에너지 관련된 보고서를 봤을 때 2016년도에 980
30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2030년도에 2,400만으로 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보고서에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의 그래프의 추이를 뭐 풍력, 수력, 재생에너지 원별로 일자리 늘어나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수소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태양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가장 재생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인도 순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이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생산하는 업종에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유주 관리나 또는 그 융복합 사업이나 네. 또는 그리드 사업이나 이렇게 그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직업군이 재편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는 좀 빨리 그 에너지 전환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이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유, 이런 얘기 들으면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뭐 풍력, 지열 이런 게 네. 뭐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모르는 일자리가 여기서 네. 막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는데 저희 나라는 이게 아리백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왜곡이 되고 태양광에 대한 어떤 한계의 비리가 막 확산되면서 모든 태양광이 예, 모든 다 그런 태양광이 다 것처럼. 그런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러니까 기간 산업도 구축하지 못하지. 그래서 지금 약간 전 절름발이처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백은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다 모았을 때도 삼성 아리백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절름발처럼 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는 또 한다고 마음 잡으면 정말 누구보다도 뛰는 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가속이 붙죠. 한 번 맞아요. 마음 먹으면.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네. 지금 저희 나라가 거의 세계 꼴찌거든요. 뒤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3개가 산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기름도 안 나면서 베트남보다도 산유국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네요 지금. 아 참. 그래서 이런 꼴찌의 상황을 저희는 좀만 받쳐주면 뛰는 힘들이 국민 개개인의 산업체 개개인에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돼서 좀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균형이 안 맞고 기우뚱거린다 하는 의미에서 그 표현을 썼던 건데 혹시 적절하지 않았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네, 아리백 아닙니다, 선생님. 아리백 얘기를 마침 하셨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아리백 3법 네. 재생에너지 촉진 법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이번 국회에서 진짜 재생에너지 촉진을 하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네.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아리백 3법이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쨌든 203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30%를 명문화하자. 그래서 개정하자는 거 올려져 있고 거기에는 사실 태양광에 좀 안 좋은 이격거리 규제도 철폐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업체 같은 것들이 세워졌을 때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도 넣고 네. 또한 그들이 그 산업체에 들어간 입주 기업들은 다 위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하자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직접 농민 짓는 사람들이 하게 하자. 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은 성공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성공한 사례들도 많고 그 영농형 태양광 밑에서 80% 이상의 작물이 재배된다는 게 이미 시범적으로 다 실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하면
80%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태양광, 햇빛 소득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소득이 더 많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먹는 곤드레 나물 있잖아요. 그건 더 많이 재배된다고 그늘을 얘기하더라고요. 만들어주니까. 저 실제로 이번에 옥상 태양광 밑에 곤드레 나물 네. 밑에다 놔뒀어요. 네. 네. 그 영농형 태양광 네. 그것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3법이 꼭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국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설치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이 좀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리백은 실천해야 되는데 저항 요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춤주춤 가고 있는 게 저희들의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지금 달리기도 바쁜데 사실 풍력도 출력 제어를 했었잖아요. 네, 네. 제주에 생산한 풍력도 바람이 돌아서 전기가 나오는데 출력 제어를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지금 태양이 비쳐서 전기는 생산되는데 출력 제어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협동조합은 특히 주민들 참여로 해서 발전소를 짓는데 그분들의 소득 분배도 우리들의 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출력 제어 얘기가 계속 나와서 사실 이게 이번에 재판에 좀 들어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 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력망을 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기저 에너지가 화력하고 석탄, 원자력, 석유거든요. 그 에너지원을 줄이면 되는 거죠. 지금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덜 늘려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전력망을 소금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산되는 그리드도 구축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 DR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소문을 잘 못 들었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는 내가 국민 DR로 신청한 사람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기가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올 때는 줄이고 네. 전기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쓰는 거예요. 국민 DR에 신청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창출이 돼요. 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오늘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 말씀 지금 다음에 나오셔서 또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찬찬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네, 예. 고맙습니다.